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은요, 여태까지 한 국어 수업을 전체적으로 총정리하면서 문학작품 문제와 비문학 작품 문제는 어떤 풀이의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이 독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업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국어 수업 중에선 제일 중요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여러분들 국어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 또 가장 좀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성적이 올라야 하잖아요. 맞죠? 이 국어 수능을 보았을 때, 또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국어는 왜 어려운가를 보면 일단 지문이 길다, 시간은 없다, 맞죠? 또 문제도 길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비문학, 문학 모든 작품을 다 보는 것이 어렵다. 고로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맞죠? 요게 아마 핵심이 됐을 거예요. 지문이 너무 길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독해력을 길러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국어 공부를 할 때 독해력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쵸?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우리 고3 친구들이 국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대략 진짜 길게 잡으면 2년? 정말 길게 잡으면?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국어를 아마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한 최대, 국어만 봤을 때 진짜 최대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2년 하면 국어는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고3으로 보았을 때 학교를 다니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독해력이 늘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긴 지문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서 빨리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이, 우리는 그동안 어떤 독해력과 그리고 또 배경 지식, 여기서 어떤 답을 찾고자 했잖아요. 자, 그런데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겠나를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독해력과 배경 지식이 올라와야만 해요. 알겠죠? 요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준비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느냐, 요게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요. 요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 딜레마에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자, 핵심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어를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국어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국어를 잘 푸는 겁니다. 그렇죠. 국어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 지문, 또 각 문제, 이런 어떤 각 상황들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요령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태까지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은 주로 이 독해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맞죠? 독해. 그래서 비문학 독해법 또 문학 독해법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문학과 문학 독해를 잘 해도 사실 성적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문제 푸는 요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했듯이 문제 푸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최대한 여태까지 배웠던 거, 여태까지 했던 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단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독해 실력은 있어야 돼요. 독해 실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연히 비문학 독해는 뭐죠? 비문학 독해는 핵심어도 찾고 또 주제도 찾고 또 이러면서 내용 정리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투트랙이 들어가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비문학 독해력이에요. 여기에 더하기 당연히 배경 지식이 들어가면 좋겠죠.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만 돼요. 이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자, 문학에서의 독해란 뭐냐? 그러면 문학에서의 독해는 어떤 장면 한 씬에 해당되는 인물과 사건과 어떤 소재와 장소의 전환과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잘 파악을 하면서 하나의 시퀀스를 완성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문학 작품의 어떤 독해력이 되겠죠. 요거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전 강의에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문제는 이게 제일 큰 어떤 강의의 초점이 되겠죠.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문학은요, 문제를 풀 때 절대 문제를 먼저 보지 마세요.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고전 인문학 하나, 자연과학 하나,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하나, 그리고 좀 쉬운 비문학 하나, 이렇게 4개로 구성되죠. 그래서 총 17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때 그나마 내가 좀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좀 쉬운 거, 쉬운 내용. 시험 문제 펼치자마자 비문학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지문 정도는 좀 이렇게 문제를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문학은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지문 정리를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시대, 인물, 주장으로 전개가 되었냐. 많이 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과관계에 따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 아니면은 어떤 용어 정의가 나오고 용어와
용어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등등등. 비문학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어떤 종류의 글이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 요게 1번. 알겠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어떤 종류고 어떻게 전개가 돼 있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지? 쓱 버렸죠. 쓱.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앞뒤로 훑어라. 이렇게 쓱 묶음으로 잡으면서 문맥을 훑어라. 어떻게? 10초.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완전 프로가 아니면 당해요. 꼬여 막 정리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단 말이야. 자, 이런 부분들은 수업을 해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글을 어떻게 정리한다? 어떤 시대 인물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핵심은 주제 또 핵심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기호를 써야 되겠죠? 그쵸? 기호는 네모도 있을 거고 물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슬러시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호를 쓰면서 예쁘게 정리를 하되 항상 생각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자, 알고 있죠? 요 투트랙이 두 번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거의 여러분들 구구하는데 한 70% 이상의 정답률과 속도를 좌우할 겁니다. 바로 요게 요 투트랙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어디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들 오히려 요 예시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주제 핵심어에서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는 편이다. 왜? 찾기 쉬우니까.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보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과관계에 따른 1번 일어나면 2번 일어나고 2번이 일어나면 3번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쵸? 여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다. 그쵸?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죠. 이런 식의 보기 및 추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단 전체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대입해 올 수 있도록. 결론은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비문학을 읽어서 푼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모든 비문학은 내용 정리에서 실력이 좌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정리했어. 이 내용을 잡았어. 근데 그 잡은 내용이 당연히 문제에 나와야 한다 이야기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내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정리하고 예측한 내용이 그 내용이 문제로 나와 있는지 요걸 확인하느라 했죠. 요 항상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문제다 얘기했죠. 그쵸? 내가 정리하고 이건 나올 거야. 이 부분은 잡았네. 요거 밑줄 쳤어. 그럼 이게 반드시 문제에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의 감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출제자의 생각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내 관점, 인사이트, 내 인사이트가 이 통찰력, 이 관점, 예상, 예측이 출제자의 인사이트와 같아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풀 때 그냥 풀고 답 보고 그 다음에 해설 읽고 풀고 답 보고 해설 읽고 이러면은 비문학 실력이 오른다 안 오른다? 절대 안 오른다. 절대 안 올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 건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고 익숙해져서 그래. 익숙해져서 내용이 익숙해지고 비문학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문학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 사람 생각 다 비슷합니다. 딱 지문을 봤을 때 이거 나오겠네? 나라면 이거 내겠다. 이런 것들은 출제자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오는 문제 뻔하잖아. 내용 확인, 전개 방식, 내용 추론, 어휘 뭐 다 이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쵸? 없어. 비문학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문학은 어떻게 핵심, 또 하나의 핵심 잘 들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간은 비문학에서 쓰는 거야. 시간은 어디서 쓰라고요? 시간은 비문학에서 쓰는 거예요. 시간은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비문학에서 쓸 시간을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 문학에서 만들어야 돼요. 문학에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의를 쭉 이어나갈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문학 어떻게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죠? 화작에서 줄이면 안 돼요? 화작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세요. 화작에서 시간을 줄일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화작의 추세가 어떻죠? 11문제 나오죠? 이 길이 봤어요? 길이? 화작이 점점 비문학과 유사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론이 들어가죠. 추론. 화작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화작이 뭐냐면 화법이잖아요. 화법. 비문학은 어떤 독해에 중심을 준다면 화작은 말하기 방식, 또 전개 방식, 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죠? 토론. 이 내용에서 토론을 한다면 각자의 입장,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논지로, 어떤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돼요. 요즘의 화작은 옛날 화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11문제라도 시간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정신적 많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화작에서 시간을 줄일 생각은 무조건 버리세요. 이러면 꼬이는 거야. 알겠나요? 됐죠? 뭐라고요? 화작에서 시간을 줄일 생각을 버려라. 화작이 어려워요. 화작 연습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화작은 말하기 방식, 또 전개 방식, 또 토론 문제에서는
독자의 입장에 대해서 전개하고 어떤 논지를 두고 근거를 두고 이야기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론할 때 어떻게 돼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그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요걸 꼭 빼먹더라고, 이거를. 이 인물이 가지는 근거와 주장을 잘 잡아야 돼요. 똑같이 읽으면 안 돼. 화작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전에 화작을 안 했으니까. 화작은 이 말하기 방식은 보통 발표죠, 발표. 그쵸? 발표할 때 어떤 근거를 두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어떤 정보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요? 어떤 자료 정리, 요약본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뭐가 더해질까요? 여기서 추론이 더해지죠? 맞죠? 크게 이거죠. 발표와 토론.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토론은 등장인물의 근거와 주장과 이러면서 입장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입장. 어떠한 주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은 뭔지, 이 사람의 입장은 뭔지, 또 이 사람의 입장은 뭔지, 고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도 거기에 박스를 쳐놓고 그 근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맞나요? 화작도 읽는 법이 좀 달라요.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로 글을 읽어야 하는지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알겠죠? 발표와 토론만 잡아도 여러분들 아마 화작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지금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문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접근을 하지 마라. 비문학은. 왜?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충분히 문제를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해라 이야기했고, 또 화작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하기 방식과 전개 방식, 또 토론에 대해서는 근거와 주장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추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내용 좀 정리가 됐죠? 일단 여기까지 비문학 문제, 또 화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문학작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